네, 안녕하세요. 수지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일단 이제 고3입니다. 고3인데요. 당연히 수능 끝나고 나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100점 맞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 또 2개 틀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항 위주로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2번, 30번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만점하고 1등급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전해 들은 거는요, 사실 30번과 22번을 틀린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27, 28, 29번 요 세 문항 중에서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통 과목을 틀린 학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요. 다 선택 과목에서 미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미리 이제 수능을 한번 이렇게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봤다든지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통을 선택해서 봤겠죠. 그래서 나 수능 잘 볼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제는 공통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수학 100점 맞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공통 과목 다 푸는데 한 30분 걸렸다고 하고요. 나머지 60분을 선택 과목에 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이제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근데 조금 수지 지역의 좀 특수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공통 과목 틀린 학생들 거의 없었거든요. 수지 지역이 2학년 때 내신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학생들이.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수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미적분은 아예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뭐든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확통이면 좀 상황이 다르겠죠. 확통이면 당연히 공통 과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선택 과목에 포커스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수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신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했던 경험이 그게 결코 가벼운 경험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공부를 많이 해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학년 때 미적분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완성형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수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약점이 있는 과목이 하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게 수학이면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3학년 1학기 때도 물론 당연히 이제 내신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존재하겠습니다만, 자신을 체크한다라는 마인드로 미적분만큼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행위 자체가 학생들의 실력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리 많이 강조를 해도 학생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라도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수원수투밖에 안 해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거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아는 것도 없고 교육청 평가원 옛날 과거 기출 풀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이 난이도가 올라갔다 하는데 옛날 거랑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옛날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안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졸업한 고3 친구들도 제가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제발 선택 과목 좀 해라. 선택 과목 과제도 많이 내주고 이래도 맨날 수원수투만 합니다.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라도 잘 중심을 잘 잡아서, 물론 저도 계속 선택 과목 해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로 정말로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죠. 뭐 어떤 설명회 가도 이거 점수를 비교를 해봐라. 공통 과목 74점하고 선택 과목 26점인데 당연히 공통 과목에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게 필요한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건 맞는데 만약에 목표가 1등급이고 더 나아가서 뭐 의대가 목표고 이런 친구들은 이 공통 과목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핵심이다. 다 여기 틀리는데 이 74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건 대부분 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조금 후기를 들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후기가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 수능은 좀 다르네요. 그 긴장감 정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9월만 해도 푹푹푹푹 하고 넘어갈 문항들이 이게 너무 긴장되니까 이거 나 틀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넘어가게 되고 자꾸 실수하고.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내신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중의적이긴 한데요. 내신을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좀 올인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높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한 내신이 한 2점대여도 이렇게 성균관대 이런 거 다 붙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수원 수투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심화 개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내신 때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신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근데 수능은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1하고 수2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의 차이가 뭘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최상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1을 더 어려워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1은 이게 아무리 많이 풀어도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얘기 써놨죠. 수투와 미적분은 암과 모름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거를 알면요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수원은 계속 새로운 게 제시돼요. 너 이거 이런 조건이 있는데 추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지금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죠. 그렇죠?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너 이거 추론할 수 있니? 얼마나 세상에 많은 수열이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은 간단하거든요. 수원은 다채로운 문항을 푸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발 수원 심화 개념서부터 다시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문제풀이 진행해도 된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물론 수투와 미적분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심화 개념 같은 것들은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학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트렌드에 조금이라도 예민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1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문제를 최대한 다채롭게 경험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레벨 이상 되면 수2는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1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은 집중을 해주고 공통 과목은 감을 유지하는 스탠스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겨울방학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마 1월 14일부터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이제 바뀐 모의고사 시스템, 고2 때랑은 이제 학생들이 전혀 다른 모의고사의 형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인 게 수능날 제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구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 문제 구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구성 혹시 아실까요?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겠죠. 여기도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객관식, 주관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문제의 난이도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떨어지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고2 때는 어떻게 경험을 할까요? 고2 때는 한번 끊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호흡이 달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호흡이 다릅니다. 여기서 막혔어요. 다시 이제 원상복귀에 다시 풀어요. 여기서 막혔어요. 다시 와요. 여기서 막혔어요. 다시 와요. 멘탈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막혀봤자 한 번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재 고3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을 압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방학 때부터 클리닉 시스템을 하는데 10시부터 1시까지 있어요. 오면 하프 모의고사 22문항이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60분 안에 푸는 연습을 바로 시킬 겁니다. 일주일이면 66문항을 풀게 되는 거죠. 이 모의고사만으로도. 이거 끝나고 나서 리뷰해보고 하프 미적분 모의고사도 8문항 진행을 합니다. 매 시간 오면 거의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전 범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사실상 90문항 정도를 경험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교진들은 저한테 이제 3년 배운 조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경규 아바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적분 정규예요. 정규인데 일단은 평가원하고 교육청에 대해서 꼼꼼하고 그 다음에 다채로운 분석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미적분이 처음인 학생은 어느 정도는 예습을 해오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 수업치고 상당히 친절하게 하기는 할 건데 그럼에도 예습을 해오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비기너 학생을 위해서 뭐 한 3회분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사실상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최근 수능과 평가원 기출을 분석을 해보고, 아, 요즘에 이게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변형 문항, 자체 문항을 바로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대로 수1은 다채로운 경험을 하는 데 포커스를 둘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가 다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2는 심화 개념 체크하고, 이 심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 위주로 해서 경험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2는 사실 어느 정도 낮은 난이도면 학생들이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고 난이도 위주로 할 거고, 수1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난이도와 상관없이 조금 낮은 난이도까지 해서 다채롭게 경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네, 뭐 오답노트 시스템, 뭐 고3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링크로 확인이 되는데, 이 링크의 고3은 조금 빡빡하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성적도 거기에 다 같이 이제는 고3 때부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는데 수능날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제일 핵심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표는 바꾸지 않을 거다, 고1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목요일 미적분 하고요. 토요일 공통 과목 진행을 합니다.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고3이니까 사실상 10시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클리닉, 자, 이거는 학기 중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기 중입니다. 학기 중. 아까는 방학 중에는 제가 화, 수, 목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10시, 1시, 2시,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클리닉 때 학기 중에 뭐 하냐? 매주 오면 모의고사가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매주 와서 모의고사 보면 되고요. 아,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와서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경험을 하고 수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확통 특강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내신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신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희 반에 이제 아무래도 내신을 끝까지 챙겨야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에 2시부터 5시 이건 방학 중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인데요. 이거 이제 3년째 보고 계시죠? 3년째 이거 보고 계시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이고, 지금도 고3 학생들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카이스트 면접 대비 저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카이스트 시험 봐서 이제 만나서 저랑 이제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제가 관리는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갈 수만 있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줄 거고요. 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여기가 대부분 끊겨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1학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끊기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근데 혹시 여기가 조금이라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기 내신으로 가는 게 사실 최고예요. 왜냐면 내신으로 대학 간 친구들은 재수를 안 하죠. 정시로 간 친구들은 다 재수를 하죠. 왜냐?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수시로 간 친구들은 자기가 정시로 가도 절대로 이 대학을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위력이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내신하고 수능 중에서 수능이 너무 잘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는 99%고 너무 잘 나온다. 근데 수능 날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뭐 시험 보면 전체 과목에서 막 거의 안 틀리고 이런 친구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학생들이 선생님 수능은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날은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멘탈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너무 수능 한 길 외길보다는 필요하다면 이쪽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희 한 학생 중에 이번에 이제 수학도 100점 맞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합격해 놓고 수능날 수능을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하는 거죠. 마음 편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 거죠. 못 가도 카이스트인데. 그쵸? 그래서 정말 멘탈 싸움이니까요. 물론 저희가 수능을 지금 준비하는 입장이고 뭐 힘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능으로 결국 대학 잘 간 친구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모든 게 다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선택 과목이 핵심이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